지난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교통사고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 교통사고 난 거요? 네.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그거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고 나서 엄청 오래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궁금해 하시긴 하더라고요. 남자 한의대생들은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군복무를 육군이나 그런 거 갖는 대신에 공중보건의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3년 동안 오지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오지에 있는 의료 취약 지역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공중보건의사에 지원해가지고 근무를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전라남도 곡성 군 석곡면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근데 이제 오지니까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차를 보통 많이 사고 운전을 하게 되죠. 20살 때 면허를 따고 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차 살 돈도 없고 차 탈 일도 없으니까 거의 한 면허 따고 6년, 7년 만에 처음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을 잘할 턱이 없죠. 그때 운전이 엄청 미숙하고 운전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늘기는 느는데 자만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아, 이 정도면 운전을 좀 괜찮게 하는 것 같다. 그 순간에 사고가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끔찍한 사고가 나면서 한 1년 정도는 거의 누워서 지냈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난 날은 금요일이었고, 이제 곡성으로 이사할 때 썼던 박스들을 차에다가 다 싣고 전주로 올라가는 날이었는데, 톨게이트 비용 아끼려고 이제 엄청 구불구불한 그런 시골 국도를 타고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자꾸 코너에서 악셀을 강하게 밟는 습관이 잘못 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악셀을 너무 강하게 밟고 코너를 지나가다가 코너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볼록거울이랑 전봇대를 엄청 크게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한 2바퀴 정도 구르고 딱 이제 차가 멈춰섰는데 앞유리가 제 얼굴까지 이만큼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매캐한 연기 들어오고 막 경유 새는 냄새도 막 나고, 그래서 경유가 새니까 공포감이 확 드는 거예요. 이게 불 붙으면 나 불에 타 죽겠구나. 그래서 문을 어떻게든지 열고 딱 나가가지고 사고 난 광경을 딱 봤는데 차가 완전히 이렇게 앞유리가 찌그러져 있었고 제 얼굴에 닿은 게 다행일 만큼, 그리고 이제 앞 타이어는 완전히 차랑 분리돼가지고 도로에 완전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허리가 완전 끊어질 듯이 아프고 숨도 약간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곡성 읍내로 실어다 줘서 이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거기서는 뭐 이상이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리고 막 유리가루도 막 다 뒤집어 써 있었고, 어쨌든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막 차도 없고 해가지고 겨우 이제 기차표 사가지고 전주로 올라가서 올라가는 길에 계속 막 후회를 했죠. 내가 왜 그랬을까 꿈이었으면 좋겠다 막 그랬네. 근데 어쩔 수 없죠. 현실이죠. 하루 자고 다음날 이제 전주에서 영상 MRI 촬영을 했는데 요출혈반 압박골절이 나온 거죠. 그래서 거의 4주 정도 전주 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병가를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보건지소로 내려왔어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요추 1번이 압박골절이 됐는데 거기보다는 4번, 5번이랑 골반이 너무 아픈 거예요. 숙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앉아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프고 막 종아리랑 허벅지가 불에 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지소 환자 오실 때 빼고는 사실 진짜 거의 누워 지냈죠. 거의 불구였다고 봐야죠. 그때는. 치료받는 거는 조금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치료 안 해본 게 아니니까, 그때가 공보위 1년차 때니까 3년 동안 이 치료 저 치료를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잠깐 효과가 나나 싶다가도 뭐 조금만 잘못하면 다시 허리 다쳐서 막 한 달 동안 막 다시 아프고. 혹시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아봤어요? 환자분들이 받으시는 여러 가지 치료는 당연히 받았고, 한의학 치료라고 하면은 일반 침 치료 당연히 받았고요. 봉침 치료도 받았고 셀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환자분들이 해보신 치료는 제가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좋아졌잖아요. 그쵸? 어떤 치료로 좋아지게 된 건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도침 치료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도 제가 도침 치료로 나을 수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동안 도침 치료도 공부해오고 다른 분들한테는 시술해오고 있었지만 특정 사건 이후부터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공보위 3년 차가 끝나고
도침 세미나를 하는 날이 있어서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날 시연을 받는 사람으로 참가를 했거든요. 도침 치료를 받고 딱 일어나서 허리를 굽혀보는데 그날도 허리가 제가 안 좋아서 앉아있는 것도 엄청 힘들고 허리를 굽힐 때 뜨끔뜨끔하는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치료를 받고 굽히는데 굽혀지는 거예요. 통증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치료 제가 많이 받아봤다 했잖아요. 하루 이틀 효과가 있는 경우는 많았어요. 이 치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기다려보자 했는데 다음 날도 괜찮고 그 다음 날도 괜찮고 그 다음 날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다. 도침 치료가 나를 살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날이 제 허리 건강 그리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의사 생활을 어떻게 이어가고 진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그 고민을 싹 해결을 해줬죠. 도침 치료가. 도침 치료가 효과가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제 허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제 허리의 통증의 원인은 유착이었던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유착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사고가 나면서 이 요추 1번 압박골절 뿐만 아니고 요추 4번, 5번 그리고 청골뼈, 골반까지 강한 충격이 가게 되면서 그 부분에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고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끈끈한 섬유화된 흉터 조직인 유착으로 바뀐 거죠. 근데 그 유착 조직이 단단하게 자리 잡으면서 뼈를 잡아당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 만성 통증 상태가 된 거죠. 아마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서 오히려 유착이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침 치료가 그 부분에 유착을 소통을 시켜 놓으니까 그 유착을 제거된 부분이 다시 유착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인 조직으로 재생이 되면서 다시 건강한 허리를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허리 상태는 어떠세요? 그때 제일 힘들 때가 막 10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한 1, 컨디션 좋은 날은 진짜 0, 0에서 1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치료를 받고 하니까 엄청 더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막 웨이트 운동도 하고 진료도 하고 뭐 추나 치료도 하고 다 잘 하잖아요. 그날 이후로 허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운동할 때마다 이 도침 치료에 진짜 감사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면서 힘들 때마다 운동하기 싫은데 집에 갈까? 이런 생각 들 때도 아니야. 이렇게 건강할 때 운동을 잘 해서 이 관절이랑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겠다. 다시 그렇게 안 아플 수 있도록. 그런 생각으로 운동을 해요. 도침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때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고 나니까 이 치료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나도 이 치료로 완벽하게 완치를 향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 동료분들이랑 같이 도침 치료를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파기 시작했고 같이 공부하는 동료 한의사분들이랑 서로 도침 치료를 해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치료를 하면서 도침 실력도 쌓고 그리고 제 허리 건강도 같이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도침 치료를 계속 집도를 해오면서 지금 2023년 12월 지금 기준으로 제가 한 2만 건 이상 집도를 해오고 있고요. 지금 제 유튜브나 치료 칼럼을 보고 전국에서 예약을 주고 오시기 때문에 매월 한 1000건 정도의 도침 치료 집도 건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만성 통증 질환 환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 아파봤잖아요. 이게 내가 언제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기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고 더 절망적이고 포기를 해버리고 싶고 수술을 하면 괜찮을까? 깨끗하게 나을까? 그러다가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해도 효과가 없거나 수술을 했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거나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포기하는 순간 내 허리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끈 자체를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저도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거의 90% 어쩔 때는 100% 가까운 허리 건강 상태로 진료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잘 하고 있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포기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계속 도침 치료를 좀 받고 싶거든요. 제 몸에 놓을 수 있는 곳은 제가 저한테 놓고 저한테 놓는 영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근데 허리는 제가 제 몸에 못 놓으니까 가끔 동료의 한의사분들 만날 때 이제 맞고 평소에는 이제 도침 치료를 해둔 척추관절에 이제 체질 한약, 체질에 맞는 약재들을 잘 엮어가지고 이제 만들어둔 처방을 복용을 하면서 허리 건강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운전 미숙으로 큰 사고가 났다는 게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어디 가서 솔직히 얘기 잘 못하는데,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결국에 얘기를 하게 되는 거는 저 같은 분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저처럼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사고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 아니면 선천적인 이유로 인해서 허리 통증 겪고 계신 분들이 진료보다 보면은 정말 많아요.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우리가 남기게 됐고, 그래서 이런 척추관절 질환에는 사실 도침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은 진짜 드라마틱한 호전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빠르게 호전되는 분도 있고, 드라마틱한 호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인 유착 조직을 우리가 소통 박리를 해서 차근차근 제거를 하기 때문에 올바른 치료 방향으로 나가서 완치를 향해서 느리더라도 옳은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영상을 찍는 게 도침 치료를 꼭 받으시라라는 홍보를 위해서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에 맞는 치료들은 있어. 꼭 도침 치료가 아니어도 분명히 내 몸에 맞는 치료가 있을 테니 단순 증상 완화의 치료에 의존하지 마시고 꼭 내 몸에 맞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를 받아서 완치에 이르실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고 완치에 이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이고 제 바람입니다.